그 멀리서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뭐 이벤트를 통해서 그 합격 수기 공모전을 하긴 했지만 그걸 둘째치고 여러분들에게 합격에 관련된 노하우와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시사 우리 순위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결정이 됐고 우리 먼저 선생님들의 개인 소개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지 선생님부터?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길게 해도 돼요? 저는 작년에 피종희 선생님 직강을 듣고 합격한 울산 지역에 올해 합격했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저는 작년 올해 비전 선생님 인강으로 공부했고요. 이번에 부산에 발령 나게 된 여성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인강으로 피종희 선생님 강의 듣고 이번에 서울 발령받은 방서영입니다. 저도 작년에 피종희 선생님 직강 수업 듣고 서울에 합격한 윤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먼저 합격하고 나서 소감 어떤 느낌인지 또 점수는 밝히기 어려우니까 어떤 느낌으로 공부했었고 몇 번 공부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4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똑바로 하진 않고 좀 놀면서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해야겠다 해서 일을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힘든 게 없구나. 그래, 체육교사라는 꿈이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노량진에 가서 공부하자 해서 노량진에 4월 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네, 작년 4월에 오게 돼서 이제 선생님 직강 듣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지만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선생님도 진짜 많이 찾아가고 계속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제 시시하고 막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실 때도 있고 제가 너무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냥 계속 찾아가고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모의고사도 저는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좀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틀린 거 좋다. 지금 틀렸으니까 나 시험 가서 이거 나오면 다 맞출 거다. 이렇게 해서 틀리면 그날 밤새서라도 다 다시 외우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막 혹시 코칭 해주시나요? 그게 진짜 저는 좀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 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코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고 싶은 사람만 했는데 이번에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좀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작년에 근데 미리 조금 개념적인 이해 같은 거는 하려고 뭐 전체적으로 보긴 했는데 9월경에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때 조금 바짝 한 100일 정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때는 이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올해 칠 때도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쉽게 작년에 떨어지고 64점 정도. 네, 그때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떨어지고 이제 올해 이제 좀 3월부터 다시 마음 잡고 이제 저는 재수였는데 초수하는 친구를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가르치면서 예, 기초 개념을 조금 충실히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합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학부를 졸업한 지는 좀 됐는데 교육대학을 좀 늦게 가가지고 올해 졸업을 하는데 작년에 1월 딱 시작하면서 인강 시작하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보다 제가 그 공부할 때 마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친구들은 올해는 졸업하니까 조금 이제 설렁설렁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오래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 제가 못하는 것보다 좀 잘하는 거를 더 잘하자 이런 그래서 특히 2차 할 때 저는 실기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좀 자신이 없었는데 수업 시련 면접에서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1차 때도 제가 못하는 거에 기죽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 발표하기 전까지는 진짜 약간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고 공황 상태에 올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그 전에 고생했던 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재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전 장애 전형이에요. 장애 전형인데 이분들 선생님들에 비하면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처음에 봤을 때 공부를 했는데도 꽈락이 나왔거든요. 되게 작년에 한번 시험 보고 예, 처음에 두 번째인데 꽈락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장애 전형은 꽈락이 나오면은 1차 합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못 받으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어디가 장애예요? 저 무릎 십자인대 2번 끊어져가지고 좀 안 좋아서 장애인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티가 안 나서 괜찮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꽈락을 당하고 그때 동기가 이미 경기도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왜 장애인데 그것도 합격 못하냐? 이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되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그 동생인데 얘기했죠. 올해는 떨어지면 내가 분명히 용산에서 노량진 넘어오는 달에서 자살할 거다. 올해 아니면 안 되겠죠. 나이도 좀 30대가 넘어가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처음엔 인강 들었는데 올해는 좀 직강을 와서 많이 졸긴 했지만 산만하고 했는데 그래도 올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 때 틀리는 게 좀 저도 많았는데 그래도 틀린 거면은 다시 무조건 내 걸로 가져가자는 걸로 좀 서브노트도 만들고 틀린 거는 외웠는데 또 틀리면은 또 짜증나니까 또 외우고 계속 틀린 건 계속 무조건 내 걸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내가 먼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내가 8년간 9년간 노량진에 강의를 하면서 내 강의는 어렵대. 1년 강의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자 느낄 때 제 강의가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1, 2월 달에 또는 3, 6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다른 김용호 선생님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죠. 김용호 선생님 강의를 처음으로 들어봤었고요. 근데 그 강의도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쳐서 작년에는 피종희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이렇게 역학 같은 거를 전 분수를 할 때 단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원리적인 측면에서 역학 생략 이런 걸 차근차근 짚어주시는 게 저랑은 잘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네. 세영 선생님. 저는 1월 달에 처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신체육이랑 뭐 신체 교육이랑 신체 통합 교육 이거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되게 좋았던 점이 좀 반복을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3, 6월 달에는 같은 내용인데 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빨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보다 내가 이렇게 편해졌구나를 느끼니까 좀 더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뭐 그 피타고라스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 안 해주시는 자세한 것까지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그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이게 1, 2월 거가 그 선생님들도 다 체대에 나오셨을 텐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전혀 상반된 지식이잖아요. 처음에 아무 배경 지식 없을 때 들었을 땐 되게 어려운데 두 번 들었으니까 저도 두 번 들을 땐 조금 귀에 쉽게 들어와요. 이게 설명을 되게 많이 풀어서 해주시고 저는 막 좀 역학 같은 생략 이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역학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좀 되게 수월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들을 땐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지우 선생님도 얘기해줘요. 저는 아까 마이크를 넘긴 이유가 약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미 4학년 때 수업을 첫 강의를 들었었잖아요. 저는 그때 첫 느낌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또 다른 선생님 이채문 선생님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피정희 선생님 듣고 작년에 또 피정희 선생님 들었는데 저는 알고 들어서 그런지 그냥 쉽고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조금 좀 보여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질문 좀 해볼게요. 이게 진짜 궁금하신 분들 내용일 텐데 첫 번째 질문이 면접과 수업 시간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면접이 궁금해요. 누가? 예,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저 울산 1위 했거든요. 진짜? 네.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 처음 1차, 2차를 준비해봤고 2차 준비도 처음이고 이제 합격한 적도 없으니까 스터디도 면접 잘 안 끼워주더라고요. 경험 없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실기학원에 갔는데 이제 조를 꾸려줘가지고 그분들이랑 하고 또 제가 따로 구해서 또 하고 저는 스터디를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보통 한 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수사관이랑 그 윤승연 선생님 거 이렇게 2권 사가지고 스터디 2개 하고 근데 이제 범위는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랑 범위는 똑같은데 반복하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회독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좀 제 거의 1배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성적이. 그래서 어떻게든 합격해야 된다 해서 스피치 학원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소한 거 조금씩 교정해 주는 것까지 0.1점이라도 올려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시험을 보기 위해 파악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포괄적이네요. 시험을 보기 위해 파악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누구 질문이요? 뭘 파악? 저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뭘 가져가야 되고 뭐는 조금 덜 가져가고 이런 게 헷갈렸거든요.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나중에 너무 그렇지. 내용의 중요도 위계를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거를 알았다면 좀 공부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걸 그래. 알려주는 분 지금 왜 나한테 안 왔을까?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중요도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출별로 조금씩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나오는 타이밍이 된 문제들이 있어요. 보시다 보면은 뭐 한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해야 될까 하고 또 막상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비윤 선생님 모의고사에 또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분석을 해도 좀 잘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출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항상 문제를 봤을 때 80점 중에 한 60점 정도는 기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있는 거를 그 답뿐만 아니라 내용 속에 있는 거, 그 주변 내용까지 다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일단 전공에서 기본적으로 60점은 맞는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기출을 가장 많이 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달에는 기출 변형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한번 더 다잡고 3, 6월 달에 기출을 또 하고
수업 중에 하고 그다음에 실발을 기출 발견 문제 좀 더 좀 심도 있게 다루고 해보겠습니다. 또 답변이 됐나요? 네. 세 번째 질문이 2차 시험장 분위기는 어떠하며 실기 순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그럼 좀 여러 네, 저 서울인데 2차 시험장 일단 실기 서울은 당일날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고 그 책자 안에 오늘 무슨 시험을 볼 거다는 상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들어갔고 순서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는데 여자 조는 한 40명이었어가지고 20명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관리번호를 딱 뽑았는데 저는 관리번호 1번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1번이 계속 5종목 모두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서 1번으로 했으면 그 다음 종목에서 이렇게 밀려 뒤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1번이라는 게 계속 1번인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기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엄격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선생님들도 되게 잘 대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잘하라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많이 긴장이 오히려 안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실험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서 앞번호로 뽑아가지고 뒤쪽 한 6시간은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긴 한데 일단 이것도 면접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들어간 방 선생님들은 그냥 그렇게 막 심하게 무섭게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끄덕끄덕 하기도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조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지만 네, 일부러 이렇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눈 감거나 이렇게 딴 거 보시거나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표정들이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공부 관련된 교육과정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5 개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5 교육과정이요.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그 내용 체계표 중학교 체육이랑 고등학교 체육 그리고 운건수생 그거 다 외웠어요. 그거부터 외우자 하고 들어갔고 그러고 나면은 그 내용 체계를 토대로 성취 기준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성취 기준 같은 거를 읽다 보면은 다 다른 문장이 아니라 다 똑같은 문장인데 단어만 그러니까 형식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취 기준도 쭉 봤고 그리고 이게 네 제가 좀 이렇게 스터디원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는 빈칸 뚫어서 서로 물어보기.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복작성과 체계미를 이런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스터디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면 내가 쓸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큰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게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체계표 외우고 하는 거는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8시에 눈 떠서 좀 늦지막이 뜬 건데 떠서 무조건 교육학을 오전에는 보고요. 점심 먹고 그때부터 전공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좀 50대 50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교육학도 중요하잖아요. 20점 보통 기본으로 받아간다고 하는데 학원은 안 다녔거든요. 그냥 작년에 전태련 선생님 거 들었던 거 그대로 오전에 무조건 2시간 기본하고 전공하다가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교육학 잠깐 보고 그럼 다시 전공으로. 근데 전공을 보통 하루에 학원 안 오는 날이면 점심시간 빼고 하면은 한 8시간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그냥 앉아서. 학원 안 오는 날은 빼고. 그래서 그냥 교육학은 기본 2시간 이렇게 하고 전공을 한 8시간 정도씩 보고 계속 또 보고 본 것도 보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도 하면서 했잖아요. 일은 1학기 때 했는데요. 이게 스포츠 강사를 해보신 분들은 오전에 나가면은 오후에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데 제 스케줄대로 가면은 제 한 학교는 오전이고 한 학교는 오후 수업이었어요. 수목이. 그래서 오전에 교육학으로 가고 일 나갔다 오면은 보통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4시 반 빨리 오고 그리고 또 밥 먹고 하면 5시 반쯤 돼요. 그럼 애들한테 그 상대해 보면은 되게 진이 빠져요. 어린애들 상대하니까 말도 상대도 안 되고 하니까 진 빠지고 피곤하고 몸은 안 힘든데 걔는 그냥 기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앉자마자 졸려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2학기 때 그만뒀어요. 일을. 한 군데 오전에 나가는 데만 했는데 오전에 나가는데 또 실내 체육이라 애들이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저도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교육학 봤어요. 안 다치게만 확인하면서 애들이 운동할 때는 확인하고 안 할 때 하면 나도 저도 그 핵심 톡톡 그 페이퍼로 된 거 그냥 들고 있었어요. 계속 한 글자로 더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뭐예요? 근데 공부하니까 너 가서 운동해. 예, 네, 어쩔 수 없어. 저도 돼야 되니까 애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공부한다고 하면은 운동한다고 하면 선생님 저희 뭐 할게요 그러면 알았어 이제 볼게 이러면 저도 쫙 뒷짐지고 이제 내려놓고 종이는 가리고 이러면서 병행하는 건 좋았는데 2학기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갑니다. 일하는 건 좀 저는 장애 전형이 좀 특별한 편인 케이스니까 안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일하는 건 웬만하면. 네, 저는 이거. 그다음에 6번째인데 축하드립니다. 사랑한대요. 그리고 저도 축하드려요. 그다음에 교생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교생 있을 때 초수 선생님이 그럼 우리 학기 다니면서 시험 보신 분은 없죠? 교생은 재작년 저는 3학기 때라서 2017년 4월에 했고 그때 선생님께서 약간 저를 수업을 많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플라잉 데스크랑 긴 줄 넘게 했는데 일단 첫 수업은 선생님 거를 보고 일단은 따라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고 따라 하다가 여기서 내 스타일을 좀 넣어보자. 근데 사실상 제 스타일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 한 달 안에 조금 그러기엔 조금 그랬고 선생님 거를 일단 조금 열심히 모방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도전 정신이라 해야 되나? 솔직히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 수업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무서워서 저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못하면서도 그렇게 교생 실습 때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됐던 거는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런 학습자 관리 그런 게 이제 교생했을 때 애들 그 모습이랑 좀 연관되긴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수업 실현 때도 교생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실현 때도 그 교생할 때 그거를 많이 떠올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출을 몇 번 돌렸네요. 전 영역 분석 후에. 네. 기출 몇 번 돌렸는지는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출 돌리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 따로 두고 그 일반 내용이나 교육학 공부랑 상관없이 기출 계속 받고요. 계속 풀고 나중에는 뭐 그 문제 대충 연도만 말하면 대충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 정도로 그냥 계속 받습니다. 기출은 그냥 끝까지 그냥 돌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해야겠네요. 계속 새로 뽑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일반 교육학 지금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누구야? 김희식 교수님? 네. 달 연습만 하면 된다. 확신이 없구나. 그죠? 어떻게 교육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 선생님? 저는 김현 선생님을 들었는데 김인식 선생님을 들으시면 저는 한 강사 선생님을 믿고 계속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고 선생님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외우거나 이렇게 뭐 마인드맵을 써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김현 선생님 들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하면 그냥 그렇게 저도 따라갔거든요. 그냥. 근데 한 강사 선생님 1년 그대로 따라가시면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저는 고득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 여기다 붙이자면
합격적인 신뢰는 없어요. 그리고 강사가 모든 사람을 다 합격시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강사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 수강생이 많이 합격하면 좋아요. 그럼 뭘 제공해줘야 되냐면 한계를 제공해주지 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라. 너희들 아직도 부족하다. 계속 채찍질을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거 넣어줘. 그럼 수강생이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주고 계속 결핍되게 만들면 수강생은 뭘 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강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만의 어떤 공부의 어떤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 무비판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최정 선생님이 나한테 쪽지로 물어보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 과정이 거기에도 섞이면 되지 않겠어요? 공부라는 게 방법이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2개 남았어요. 공부하다 암기가 도저히 안 될 때 어떤 좋은 방법이나 경험하신 것 중에서 좀 알려주세요. 청킹, 반복해서 읽기, 제외. 청킹 반복 읽기 제외. 청킹 반복 읽기 제외요? 하시기 어려서. 그거 왜?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거잖아요. 보통 운동하시니까 운동을 잠깐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운동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짧게라도 그냥 산책을 하든 청킹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반복 말고는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계속 읽을 수밖에. 아니면 저는 좀 시험 다가올수록 못 외우는 거는 보이는데 보통 집에 가면 컴퓨터 하잖아요. 모니터 옆에 이렇게 포스트를 둘레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못 외우는 걸. 그 뭐지 학생의 책무성 선생님 그 시험 문제 냈던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때 그 4가지인가? 그것도 학생 책무성 말고 다른 3가지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에 써서 붙여놓고 화장실 갈 때 한 번 무조건 한 번씩 읽고 계속 그리고 나가면 또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한 번 또 읽고 그냥 움직이면서 보이는 데마다 포스트를 붙였어요. 저는 그게 좀 그래야 외워지더라고요. 청킹 같은 거 못하더라고요. 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청킹 한다고 외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스트잇으로 조금 큰 포스트 써서 쓴 다음에 또 길더라도 무조건 써놓고 지나가면서 보고 또 들어와서 또 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한 번씩은 보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제가 좀 덧붙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래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걸 출연하려면 책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파일을 읽어서 빼내야 돼요. 이거 자료 여러분들 웃어 보이지만 한 주치 강의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8시간 투자해요. 하루 꼬박 투자해요. 강의 준비하면서 요거 빼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내가 책을 쭉 훑어보면서 봤을 때 요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1, 2월 달 지나갈 때 핵심 코어 내용 이런 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암기다. 근데 요거 나중에 문제 풀이반 때나 모의고사를 또 낼 거 아니에요. 또 상황은 다르게. 100%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암기는 지금 암기에 너무 신경 쓰면 암기한 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그럼 부담되는 건 내가 암기했다 잊어버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 넓게 가서 넓게 서서히 좁혀가면서 그리고 많이 반복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 목표치를 하루에 8시간으로 잡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 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조기 축구 나가면서 축구를 했는데 축구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7월에 다리 내측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래갖고 11월까지는 거의 걷지를 못했어요. 이게 운동도 그전에는 수영도 꾸준히 다니면서 좀 몸을 많이 만들고 저희 부산이라서 핸드스프링을 하는데 엄청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치고 나서 회복돼서 하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운동 하지 마시고 수영 같은 거 좀 꾸준히 하시고 주말에 하루는 쉬어주시면서 하루에 8시간 목표로 8시간 목표지만 제가 목표치를 채운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대신에 빠지고 논 적은 없어요. 일단 할 만큼 하고 도전이 안 되겠으면 뭐 놀러 가던가 하고 이렇게 좀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빠져버리면 또 이게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쉬고 싶으면 조금만 하고 쉬시는 게 다음 날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 쉬는 날에는 아예 푹 쉬는 게 그 다음 날에 와 이거 큰일 났다 다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질문 있으세요? 끝.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노량진에서의 공부가 끝났지만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셔야 되니까 그 삶에 늘 행복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아이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따라 또 이러한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또한 그들에게 또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생님으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고 또 박수 쳐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